여러분, 안녕하세요. 동동이쌤이에요. 그동안 우리가 따르티프 대본을 읽고 또 같이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 시간에 따르티프에 대해서 다 같이 복습한다는 마음으로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에는요, 총 5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예요. 먼저 몰리에르라는 작가를 소개할 거고, 줄거리를 얘기해 줄 거고요. 작품 배경에 대해서 알게 될 거고, 역할 소개와 인물 관계도까지 공부하고 끝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따르티프라는 작품을 지으신 몰리에르라는 작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분의 원래 본명은 장 바티스트 포클랭이라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긴 이름보다 몰리에르라는 이름을 더 잘 알고 있죠? 몰리에르는 이 긴 장 바티스트 포클랭의 예명이에요. 이분은 프랑스 고전 희극의 거장으로 불리시고요. 17세기 당시 최고의 작가이자 연기자이자 연출가로 활동하셨습니다. 이분은 태어날 때 궁정 실내 장식업자의 아들로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부르주아 출신이셨죠. 굉장히 좋은 학교에서 고전과 철학을 배우셨습니다. 그런데 그 좋은 조건들을 다 버리고 20살 때 일리스트르 테아트르 극단이라는 극단을 조직하셨습니다. 그런데 실패하셨어요. 그래서 파산하셨고 그 빚 때문에 투어까지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20살 때 이 몰리에르는 그때부터 몰리에르라는 예명을 사용했거든요. 그때 비극 배우로 처음 연극에 입문을 하게 되었고요. 코르네오 연극 공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비극 배우로 잘 안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번번이 계속 실패를 하게 되고요. 13년 동안 유랑극단에 떠돌이 생활을 하시면서 계속 비극 배우로 활동을 하십니다. 그러다 결국은 희극으로 성공을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몰리르의 희극은 상승하고 있는 부르주아 계급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 몰리르라는 분도 그렇게 태어나셨고요. 또 다른 특징을 한번 볼게요. 몰리에르는 1658년 루이 14세 앞에서 사랑에 빠진 의사라는 소극을 상영하고 정기적으로 프티브르봉 극장에 출연하는 허가를 얻게 됐어요. 사실 이것도 여기에 스토리가 하나 있는데요. 원래 이날 비극을 주로 발표할 것은 비극이었어요. 근데 그 비극이 별로 호응을 받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호응이 없지 하고 막간극처럼 이제 소극이라고 해서 간단한 희극을 보여드렸는데 거기서 관객들이 빵빵 터진 거예요.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이제 인정을 받게 되었고요. 사실 20살 때 이분이 결혼을 하셨었는데 1662년 20살 어린 아르망드 베자르라는 분이랑 결혼을 또 다시 재혼을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그 결혼도 이렇게 좀 성공한 것 같지 않아요. 실패했다라고 몰리에르가 표현을 하고 그 결혼 생활이 서로 맞지 않아서 굉장히 성격적인 면이나 뭐 나이 차이도 워낙 많이 나니까 힘드셨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실패한 결혼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그런 어떤 결혼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수전노나 따르티프에도 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막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자신의 결혼 생활을 빗대어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닌가 그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굉장히 많은 작품으로 각광을 받으셨는데요. 동지양, 수전노, 따르티프, 스카팽의 관계 뭐 이런 굉장히 유명한 작품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굉장히 희극을 쓰셨는데 비극적으로 돌아가셨어요. 그 상상병 환자라는 공연을 직접 이제 환자 역할을 맡아서 연기를 하시던 중에 갑자기 쓰러져서 숨지게 되십니다. 그런데 그때 그 공연이 사이비 신자를 풍자했다는 이유로 사람들이 그 공연을 굉장히 탄압했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크게 장례식을 치르지도 못하고 한밤중에 이제 몰래 장사를 지내게 되는 그런 비극으로 삶을 마무리하셨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따르티프 줄거리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저희가 다 같이 대본을 읽었기 때문에 이미 내용을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파리의 부유한 시민이었던 한 사람, 오르공이죠. 그 오르공이 신앙을 가장한 따르티프, 위선자 따르티프에게 속았어요. 그래서 원래 굉장히 현명한 사람이었는데 따르티프한테 홀렸죠. 홀려서 이미 발레르라는 약혼남이 있는 딸 마리안느에게 강제로 그와 결혼을 시키려고 합니다. 나이차가 굉장히 많이 나는데 이와 때를 같이 해서 따르티프는 오르공의 젊은 후처 둘째 아내인 에미르를 유혹합니다. 사실 따르티프는 에미르에게 마음이 있었던 거죠. 이 현장을 다미스, 그러니까 오르공 전처의 아들이에요. 이 아들이 발견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르공이 그걸 눈치채지 못하고 어떻게 얘기하냐면 너가 집을 나가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다미스한테, 자신 아들한테.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따르티프 한테 모든 재산을 상속하겠다. 그리고 막 비밀 문서까지 막 맡깁니다. 그런 이제 일이 벌어지게 되고, 그 이후에 이제 에미르가 그러면 내가 한번 증명을 해보이겠다라고 해서 상 밑에 오르공이 숨고요. 따르티프한테 사실은 나는 너한테 호감이 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막 이야기를 하다가 정체가 정말로 이제 탄로가 나요. 그래서 따르티프가 막 이제 에메르한테 막 스킨십을 막 하려고 하다가 그때 이제 오르공이 딱 나타나가지고 눈치를 채게 되죠. 그런데 이미 상속을 다 마무리한 상태였기 때문에 따르티프가 내가 이대로 당할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네. 따르티프가 오르공이 맡겨놓은 그 비밀 문서를 증거로 당국에 고발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국왕으로부터 이렇게 그 당국에 고발을 해서 사실은 그 르와이알이라는 사람이 와서 오르공한테 너 이제 이 집 나가야 돼. 이 집 따르티프 거야. 막 이렇게 협박도 했는데요. 정말 마지막에 극적으로 그 국왕으로부터 명령을 받은 경찰이 와서 따르티프를 체포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모든 그 사건을 조사를 했고 알고 보니 따르티프가 잘못했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결말이 해피엔딩으로 끝이 납니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 작품의 배경은요. 네, 이렇게야 글씨가 좀 보일 것 같아요. 17세기의 부패한 종교인들, 그러니까 따르티프를 얘기하는 거죠. 따르티프를 비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때 사실 성직자들이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위선과 부패가 팽배해지고 있었어요. 몰리에르가 살고 있던 나라가 어디죠? 프랑스죠. 프랑스 역시 이제 그 카톨릭이 주 종교였고 그에 따라서 이제 성직자들이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시대에 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따르티프는 종교보다 사익을 중시했어요. 그죠? 여자라든지 돈이라든지 음식이라든지 그런 종교인의 모순적인 모습과 이제 성직자란 이유만으로 추앙 막 높여줘야 된다는 그 풍속을 희극을 통해서 풍자를 했고요. 그런데 그 당시에 있던 성직자들이 이 극을 보고 굉장히 분노를 했어요. 그래서 이 수전노가, 아니 저기 따르티프가 공연 금지령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우여곡절 끝에 루이 14세가 다시 허락을 해서 공연 허가를 받고 큰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작품에 어떤 역할이 있었는지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 따르티프를 대학교 때 공연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레넬로 부인을 했었습니다. 오르공의 엄마죠. 굉장히 따르티프를 신뢰하던 사람이었고요. 이 사람은 마지막까지 따르티프를 믿다가 이제 따르티프가 집에서 나가라고 명령을 르와이아를 통해서 얘기할 때 그때 이제 알게 되고 굉장한 충격에 빠집니다. 그리고 따르티프가 이제 그게 주인공인데 독실한 종교인인 척하는 위선자입니다. 전형적인 사기꾼이고 오르공을 홀렸죠. 그리고 오르공은 이제 파리의 부르주아 계층이고요. 어머니, 재혼한 아내 에미르, 아들, 전처의 아들, 전처의 딸 이렇게 같이 살고 있고요. 프롬포트라고 그 하인도 있는데 그 하인은 대사는 없어요. 그리고 굉장히 다정하고 현명한 인물이었지만 따르티프를 만나고 현혹이 되는 그런 인물로 나옵니다. 에미르는 오르공의 둘째, 그러니까 두 번째 처이자 후처이자 현명하고 이성적인 인물입니다. 따르티프의 정체를 간파하고 그 정체를 폭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다음 인물들 한번 보실게요. 발레르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제 정한 선생님이 연기를 하셨었고요. 마리안느의 약혼남이었어요. 마리안느를 사랑하고 후에 또 오르공을 돕기도 하죠. 오르공이 도망쳐야 될 때, 집에서 쫓겨날 때 그때 이제 오르공을 도와주기도 합니다. 마리안느는 오르공 전차의 딸이에요. 발레르의 약혼녀이기도 하고요. 굉장히 소극적이고 순종적이에요. 그래서 따르티프랑 너 결혼해야 돼 라고 했을 때 아빠 저 싫어요 이렇게를 못해요. 그래서 도리느가 굉장히 답답해하죠. 자, 다미스는 오르공 전처의 아들입니다. 굉장히 솔직하지만 감성적이고 다혈질입니다. 그래서 좀 성급한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끌레앙뜨는 마리안네의 삼촌이에요. 에밀의 오빠이기도 하고요. 현명하고 교양 있는 인물이고요. 따르티프와 대조가 되죠. 자, 마지막 3명 남았습니다. 도린느는 마리안네의 하녀예요. 옳고 그름을 제대로 구분할 수 있고요. 하녀의 신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당당하게 합니다. 르와이알은 집달리로 나와요. 그래서 이분은 이제 따르티프의 부탁으로 재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오르공이 집을 비워줘야 됩니다. 라고 명령하는 그런 역할입니다. 국왕의 경찰입니다. 병정, 경찰. 진실을 밝혀낸 뒤 오르공이 아닌 누구를 체포했어요? 따르티프를 체포했습니다. 네, 그래서 역할 인물 관계도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면 이 오르공과 선생님이 말은 안 썼지만 사진 보면 다 이제 누구였는지 기억나시죠? 오르공이고요. 에미르예요. 둘은 부부죠. 그리고 여기 보면 베르넬로와 오르공이 부자. 그러니까 모자네요. 모자. 선생님 잘못 썼네요. 모자입니다. 그리고 부부는 이 부부한테서 나온 아들과 딸이 아니고요. 전처의 오르공의 전처의 아들이고 딸입니다. 그래서 부자가 되고요. 부녀가 됩니다. 그리고 이 마리안느와 약혼한 사람이 발레르입니다. 그리고 에미르와 끌레앙뜨가 오빠 동생 사이입니다. 도린느가 하녀입니다. 하녀. 누구의 하녀? 마리안느의 하녀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따르티프 내용을 쭉 지켜봤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어요? 네, 여러분들 이 공연을 보면서 어떤 것들을 느끼셨는지 그리고 어떤 것들을 깨달으셨는지 그래도 저희가 꽤 오랫동안 이 대본을 함께 읽고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현재는 따르티프와 그 비교될 만한 인물은 없는지 여러분들 안에 다 각각 생각하는 따르티프라는 인물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따르티프 인물은 어떤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보고 출석 체크 질문으로 남겨주세요. 재밌는 답변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하루도 활짝 웃는 하루 보내고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